네,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일 인턴사원에서 승진한 김 대표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또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이 또 나와 계시는데요. 최창림 멘토님, 대범이노베이션의 최창림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을 필두로 다 빠져주면서 결국엔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렇게까지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좀 하루였고요. 어쨌든 지금 수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말에 나올 또 어떤 돌발적인 악재에 대한 대비로 인해서 장 후반부로 갈수록 좀 매도를 좀 키우면서 좀 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다음 주부터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미 벌어진 일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나 이 대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같이 활용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김 대표가 들고 온 수익봉투 첫 번째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반사 이익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와 TSMC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다. 엔비디아 이 블랙웰의 출시가 결국에는 결함 때문에 딜레이가 됐는데 그 이유를 서로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 TSMC와 이 엔비디아가 사이가 안 좋아진다면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반사 이익을 받을 겁니다. 받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호재성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올해 3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3분기보다 더 늦어진 4분기 그리고 더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출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TSMC에서 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결함이 발생되면서 출시가 지연됐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파운드리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사실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패키징까지 다 마무리가 가능한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TSMC와의 어떤 문제가 좀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분명히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TSMC와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생산 단가를 지금 TSMC보다 20에서 30% 낮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좀 그 부분도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뚫고 나가려면은 확실하게 매출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파운드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TSMC와의 갈등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와주고 엔비디아가 잘 갈 때 SK하이닉스가 더 잘 갔는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사이익을 볼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실제로 지금 이 부근에서 지금 매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지금 저점 매수세로 지속적으로 지금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 외인이 지금 거의 28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이게 최장기간이거든요. 계속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지금 약간 빠져나가는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개인이 매수를 많이 해도 외국인의 어떤 매도 포지션이 강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여기까지 하락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최근에 기관이 조금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하면서 개인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TSMC와의 그런 또 갈등 이게 또 호재성으로 또 영향을 주면서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익 봉투 한번 열어볼게요. 두 번째 수익 봉투 열어주세요. 두 번째는 진단 키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사실 요즘 시장에서 볼 종목이라고는 다 네. 바이오 종목들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고 특히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재료성도 아직도 계속 유효한 것 같은데 바이오주 언제까지 이렇게 독주만 할까요? 당분간은 저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내년 1월까지는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약바이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없다 그러면은 한두 종목 정도는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올해 엠폭스로 인해서 1,1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가 좀 이슈를 받았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 최근에 WHO에서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될 수 있다, 우려가 된다라는 또 보고서가 나왔어요. 르완다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치명률이 88%인 마르부르크 병과 그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 키트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슈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엠폭스로 지금 사망을 1,100명을 했지만 아프리카에서만 사망을 한 거고요. 뭐 르완다에서 발생한 마르부르크 병이라든가 엠폭스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사실 우리나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좀 과대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진단키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엠폭스 그 진단키트가 수출이 허가가 되면서 같이 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 보였고 뭐 종목으로는 관련 종목으로는 세니젠 그리고 랩지노믹스, 미코바이오랜드 그다음에 바이오메드 그리고 진메틀릭스가 있는데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이 재무 구조를 한번 다 보시면 실적이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당분간은 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성 이슈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를 매수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 진단키트보다는 조금 더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좀 좋은 흐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좀 수익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약바이오주들의 독주는 당분간 또 지속이 될 것이지만 이 밑에 나오는 세니젠, 랩지노믹스, 미코바이오메드와 같이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조금 단기성의 이슈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이제 수익 봉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배당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다 뭐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 외국인이 다 팔아도 이것만큼은 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통신주들을 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떴습니다. 이 외국인이 담고 있는 통신주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통신주 일단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다 팔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다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신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 KT죠. KT인데 지금 배당 매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원체 지금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배당 관련주와 그리고 경기 방어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사실 미 대선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내달 초기 때문에 지금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중동발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관련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도 있습니다. 금투세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통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소비재들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거기에서 또 통신이 또 그런 방어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그 밸류업 ETF 출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죠.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에서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이렇게 경기 방어주, 소비재, 통신주 이런 종목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최창림 멘토님과 세 가지 수익 봉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한켠에 항상 이 사표를 두고 계시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종목 진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 같이 보니까요. 이 종목 진단과 포트폴리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도 보이시죠? 0221-28-8547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포트폴리오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왔을지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네, 주식 투자 자산이 1억 9천만 원이시고요. 현금 비중 거의 30% 정도 들고 계십니다. 네, 삼성전자, 에코프로, 이 카페24, 삼천당제약 조금 튼튼한 종목들로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의외입니다. 사실 이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요즘 들어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신 종목으로는 제가 오랜만에 뵙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요즘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카페24, 삼천당제약 굉장히 다 튼튼한 종목들로 들고 계십니다. 현금 비중도 넉넉하게 들고 계신데 특이사항이 주식으로 수익 내는 건 꿈 같은 일인가요? 이렇게 왔고요. 수익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것이 조금 힘들기는 하죠. 전반적으로 느낌이 어떠실까요? 포트폴리오. 저는 매수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삼성전자와 에코프로의 비중이 높습니다. 카페24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지만 그래도 비중이 낮고요.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지금 이 포트폴리오는 괜찮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에코프로 수익 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뵀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너무 좋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선 지금 가장 제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거든요. 이 삼성전자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세요. 62,400원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 32%입니다. 삼성전자 방금 전에도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눠봤지만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었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는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투심이 완전히 죽으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관이라든가 지금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담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악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HBM3E 그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지금 불발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악재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있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도 지금 중단이 됐어요.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이게 2나노 공정에서 수율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평택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5, 6 공장이 지금 착공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좀 급감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착공이 좀 연기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이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예전에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2019년도에 파운드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33%였는데 지금은 5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격차가. 그때 어마무시한 몇십조 원의
그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세웠는데 지금 대부분의 공장이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이 분명히 발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드폰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에 크게 기여를 하는 프리미엄 그런 핸드폰들이 지금 판매가 애플 쪽에서 더 많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프리미엄 핸드폰은 아이폰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가폰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치고 나오면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핸드폰 쪽 부분도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이거는 거의 폭락 수준이잖아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정도의 기울기는 참 보기 힘든 그런 기울기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등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가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다 좀 안 좋은 상황이었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함께 좀 하락한 부분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좀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좀 반도체군이 다음 주는 약간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실 지금 시점이 어찌 보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제는 좀 소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조금 제일 고민이실 것 같은 종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카페24고요. 36,900원 매수가시고 비중이 13% 정도 가지고 계시네요. 손실이 30%, 31%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카페24가 이제 조금 고점에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네. 이 종목도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들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카페24가 좀 많이 떨어졌나 봐요. 일단 카페24 같은 경우는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카페24 같은 경우는 온라인 비즈니스 그 원하는 판매자 대상으로 원스톱 이커머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쿠팡, 뭐 네이버, 뭐 아마존, 일본의 최대 쇼핑몰이죠. 라쿠텐 등에 지금 연동돼서 전자상거래를 지금 생태계를 조성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카페24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가 지금 AI에 기반된 유튜브에서 거기에서 이제 라이브 쇼핑을 결합한 그 이커머스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지금 그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네이버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유튜브 생태계가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 광고를 하면서 물건까지 같이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쪽에서는 지금 유튜브 관련된 라이브 쇼핑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플랫폼을 공급하는 카페24가 분명히 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확대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만 봐도 지금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758억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9조를 했는데 최근 2년 이내에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실적 또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하락폭을 최근에 조금 크게 키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시장이 그동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흐름과 같이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전에 항상 지지받았던 그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이 앞전에도 큰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받았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게 깨지니까 저항이 됐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에서는 반등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4만 원까지 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카페 24 4만 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주시면서 조금의 기다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천당 제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1,0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7%인데 이 마이너스 15%의 손실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시작 전에 또 내 포트폴리오에 제약바이오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약바이오를 또 가지고 계십니다. 네. 삼천당 제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예요.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GLP-1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보노디스크의 그 위고비가 지금 이슈가 크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대 산맥이에요. 비만 치료제. 미국의 일라이릴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양대 산맥인 일라이릴리나 아니면 노보노디스크에서 나오는 그런 비만 치료제보다도 효능이 더 좋은 것으로 지금 GLP-1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바이킹 테라퓨틱스에서 임상 2상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요. 그 성공하고 나서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거의 한 400%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정 구간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 경직을 그리고 있거든요. 하방 경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더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의지처럼 보여요.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버텼다. 그래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사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황반변성 그 치료제죠. 그 부분을 지금 바이오 시뮬러로 해가지고 유럽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이후에 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수혜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림이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을 들고 올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가장 신기했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고요. 매수가 78,000원이시고 비중은 19%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맨날 들려오는 이 종목들이 대부분 우셨거든요. 이 종목을 보내주시면서 어떡해요, 어떡해요 소리가 제일 많이 들렸던 종목인데 빨간불입니다. 유일하게 빨간불인데 이 에코프로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빨간불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로. 네,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1,000만 대가 넘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에서 20%가 넘는 그런 증가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지금 판매량이 좋다 안 좋다 말이 많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기차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량이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이제 FSD죠. 그 완벽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완벽 자율주행을 따라갈 수 있는,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완성차 업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기득권을 테슬라가 가져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종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율주행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라든가 판매는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대부분의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충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항상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갖춰지면서 판매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업황에 대해서는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25%에서 100%까지 상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배터리 부분도 지금 관세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사들이 약간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여기에서는 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테마군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지금 뭐 바닥권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상반기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기회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지금 수익권이신 거는 굉장히 훌륭하고요. 여기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 정말 대단합니다. 에코프로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 것도 대단하지만 2차 전지주들 이미 바닥이 왔습니다. 바닥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의 향방은 계속 좋을 거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에코프로도 계속해서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현금 비중이 또 30% 가까이 되시기 때문에 사실 요즘 이 저가 매수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저가에서 사는 게 기회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는데 이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사면 좋을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금 비중이 지금 높으세요. 네. 29%면 좀 높고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셔서 계좌 보고 계시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에 따라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웃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다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현금 비중 29%에서 한 10% 정도만 건설 관련된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금리 인하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사실 제약바이오도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도 있습니다. 건설주도 금리 인하 시즌과 함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 경기를 빠르게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지금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이 경기가 원치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해외로 눈을 많이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수주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종목을 지금 HD 현대건설 기계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요거를 한 10% 정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에 건설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이죠. HD 한국조선해양과 STX 중공업 그 인수 이슈도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남아 있어요. 지금 이미 현대 같은 경우,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대표단, 그러니까 재건 대표단으로 방문을 했고요. 현지 지역본부와 이미 그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종전되면은 바로 이슈를 받을 거고,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사실 1,000조 원이 넘거든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왜 좀 약간 우크라이나 재건 왜 말씀드리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4달 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트럼프가 약간 앞서고 있어요. 앞서고 있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는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바로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이 움직일 거예요. 종결을 시키든 안 시키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흐름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금리 인하 시즌에 또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거든요, 지수는. 근데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왔어요. 예,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나는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시장과 관계없이. 그리고 지금 시장과 관계없이 나는 지금 여기에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지속적으로 그 지지를 받던 이 라인을 깨면서 한번 공포 심리를 줬습니다.
공포를 심리를 주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심약개미들 그런 분들을 털고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강성주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선도 그 전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던 그런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점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상승이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앞서 보시면 좀 약간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5% 막 17%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탄력적인 종목이라서 사실 여기에서 바로 크게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내일 이게 시초가를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주요. 다음 주.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군요. 네, 불금입니다. 불금. 맞습니다. 네. 죄송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로 공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목표가는 65,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그전 저점인 45,7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HD 건설기계 또 매수 전략도 짜주셨는데요. 현재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건설주와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봤는데요. 내 포트폴리오도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제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로 들어오셔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2-2128-8547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포트폴리오 상담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또 개선해 주신 이 포트폴리오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오늘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참 정말 수익 내기 좀 어려운 시장이고 수급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 속에서 이 테마를 잘 타시고 이 변동성을 잘 이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 흐름과 약간의 어긋나는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되려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기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보시면 일단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런 큰 수익도 다 못 내요. 그래서 그런 수익들을 못 내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뭐 50%, 100%, 뭐 200% 이런 수익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편안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를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왜냐면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 분명히 물릴 때가 있어요. 물리게 되면 본전에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주도 테마다. 이게 단기적인 테마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크게 또 빼는 그런 지금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속상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일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완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초를 다투는 싸움이지만 그때도 실적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적자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흑자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라. 그 짧은 순간에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확인해보자.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이에요. 예,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거래 대금도 붙인 이유가, 이게 거래량만으로는 사실 수급이 명확하게 메이저에 수급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1,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10,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100,000원짜리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 대금을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거래 대금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메이저의 누적 수급인데,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사실 1%, 2%, 3%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뭐 100%, 막 200%, 막 이런 거 수익 내보고 싶으시죠?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런 수익률들을 가지고 오려면은 사실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런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승률이 나올 때는 분명히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가 있죠? 외인도 있을 거고요. 기관도 있을 거고 스마트머니도 있을 건데, 지금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에 수급은 매일매일 종목별로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그 메이저의 그런 매집의 흔적들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분석상 남아 있습니다. 차트 분석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 어렵다, 다 어려워서 뭐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일 유동 주식의 거래량이 30% 이상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종목의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다라고 했을 때 1대 주주, 그 다음에 2대 주주, 그 이하 예를 들어 3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유동 주식은 700만 주가 될 거고요. 700만 주에 30%면 210만 주가 되겠죠. 2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야 그날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잘못 이런 뭐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가 아니었을 때 물리시게 되시면 기간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 30% 이상이 나오면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꼭 확인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법으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알아볼게요. 한번 다음 장 보시면, 일단 라파스입니다. 라파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마는 제약 바이오죠. 제약 바이오 테마가 지금 이끌고 있어요. 저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을 7월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이 라파스 같은 경우는 붙이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라파스를 그때 안내를 드렸었고요. 공략을 7월 15일 날 시초가 15,920원에 해가지고 4거래일, 5거래일 만에 최고가 31,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뭐 상승률로 하면 약 100%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이 흐름이 지금 횡보처럼 보이시는데 이게 횡보 흐름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하면서 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횡보처럼 나온 건데 이게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예. 하락 흐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죠. 이게 이제 하락 흐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고요. 그래서 막 거래량,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 그 다음부터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그 시장을 이기는 매매 기법을 설명드릴 때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그런 종목을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요 캔들 시초가 공략해서 지금 상승률 한 100% 정도, 약 100% 정도를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차트 보시면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해리스 트레이드로 마리아나 테마주로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해리스와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거의 박빙이죠. 박빙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리스가 또 오차 범위 내에서 또 만약 이기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리아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보시면 계속 하락 추세였어요. 네, 하락 추세다가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상승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7월 24일 날 시초가로 요 캔들입니다. 요 캔들 1715원에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틀 만에 최고가 2185원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아요. 이 앞에 흐름 보시면 요것도 지금 하락 흐름이었거든요. 하락 흐름에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그리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략을 요 시초가에서 합니다. 7월 9일 시초가에서 11만 2,200원에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최고가 16만 1,800원까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웅제약은 다들 아시다시피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 우루사죠. 예, 우루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테마 군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말씀드릴 때 뭘로 말씀드렸냐면 비만 치료제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테마로 지금 7월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만약에 공략을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공략했으면 사실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음 편하게 이렇게 주식은 추세니까 이 추세를 타고 가면서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11만 원부터 16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5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세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제가 최초에 6월 달에 언급을 드렸고요. 당시에 6월 21일인데 시초가 여기서 47,000원, 47,50원에 공략을 합니다. 요 앞에 어떻게 보면 박스권 흐름과 행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샀다고 만약에 공략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세가 상승 흐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편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만 원대, 그러니까 4750원에 사서 지금 최고가 67,500원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깨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매출이 3조 5천억이지만 지금 수주 잔고만 12조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장이 증축이 되고 그리고 그 볼륨만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52주도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돌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매매 기법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런 자리를 공략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그래서 지금 여기 캔들 보시면 이 한 캔들의 거래량이 그전에 없던 거래량이 확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알렸고요. 우리는 이런 데서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 쪽 이슈도 굉장히 큽니다. 폴란드의 K2 전차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철도 대장주기도 해요. 철도. 그래서 지금 수도권 철도 지하화도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건설이 들어가기 전에 건설 자재를 운반을 하려면 철도가 먼저 깔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이슈가 됐을 때는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 대선 같은 경우는 내달 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철도 관련주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도 1,0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렉나자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어요.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 앞전에는 약간 횡보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음봉 캔들이 어떻게 보면 거래량과 상승폭을 키웠었던 상황인데 결국에는 음봉 전환하면서 음봉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방송을 했고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면서 유한양행으로 교체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그때 당시에 96,000원 안내를 해드렸고요. 요 캔들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1차, 2차 목표가는 드렸어요. 1차, 2차 목표가를 드렸는데 4거래일 만에 제가 여기에서 2차 목표가를 12만 원 드렸거든요. 12만 원을 드렸는데 12만 원을 이 캔들에서 그러니까 4거래일 만에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최고가 16만 4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돌파 구간입니다. 고점 돌파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군 최근에 다뤄보셨거나 아니면 고점 돌파하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빠른 대응 전략들은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빠른 대응 전략과 이런 제약바이오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대고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군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않은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Y바이오로직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본 방송에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한번 종목을 교체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에 두 종목 안내를 해드렸었거든요. 한 종목은 녹십자였고요. 그리고 한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그래서 방송 이후에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시초가를 안내를 드렸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 14,000원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달성을 했어요. 바로 달성을 했고 12,350원에 진입을 해서 14,000원까지 바로 도달하면서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같이 드렸던 종목이 녹십자인데 녹십자 같은 경우도 그 무거운 종목이 사실 어제도 거의 한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지금 정말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3%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목표가를 원체 높게 잡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목표가를 터치를 못해서 갖고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다음 주에는 갖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아직 목표가 달성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 달에 받아서 지금 미국에 출하가 되고 있어요. 약국에 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바로 매출이 찍히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바닥권에서 꿈틀대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바닥권에 있어요. 근데 앞에 시황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건설주라든가 제약바이오 테마군들은 금리 인하
수혜줍니다. 수혜주고 어떻게 보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이슈도 있다 보니까 조만간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제약바이오와 건설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쁘시니까 제가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군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요즘에는 중기,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부담스러운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단기 트레이딩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거나 그런 부분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창림 멘토님 말씀 듣고 왔습니다. 멘토님, 다음 주장은 어떻게 준비해보면 좋을까요? 다음 주장 같은 경우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군이 오늘 약간 하락폭이 좀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좀 장 초반에 반도체군이 먼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쨌든 시장을 이끄는 그런 종목군은 반도체가 맞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상승을 해줘야 우리 시장의 투심이 또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는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봐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라도 반도체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장은 반도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와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은 이 투자 판단에 도움만 드릴 뿐이지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김 대표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는 이 대리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 보내세요.